예, 오랜만에 다시 한번 방송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그 위층에서 누수하자가 일어났을 때 그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발송하는 방법, 요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때 동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나서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 위층 그 소유권자를 상대로 공사비 청구에 관한 지급 명령, 물론 이제 소송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요 금액 자체가 작아요. 여기 보니까 150만 원인데 이 150만 원 가지고 소송으로 가기에는 참 너무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급 명령 제도를 활용해서 보통 지급 명령은 한 2, 3천만 원 정도 이하의 금액일 경우에 되게 신속하고 빠르고, 또 이제 그 소송 비용이 정상적인 소송 비용보다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네요.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 비용도 좀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지급 명령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도 상대방이 이제 이의 신청해 가지고 계속 가자고 하지 않고 끝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그 원고로서는 유리할 수가 있는,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뭐 법조인도 아니고 또 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이런 내용들은 그냥 그 실무 절차 정도만 이렇게 파악해 가면서 진행하면 할 수 있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 역시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봤고, 이런 일에 대해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도 경험 삼아 한번 이 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이제 블로그에다 제가 올렸거든요. 블로그에 올린 지 방금 전에 올려서 그런지 아직 키워드에 잡히질 않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을 여기 보면 위층 누수하자 공사비 지급 명령 신청 방법 이렇게 해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 누수하자 지급 명령 뭐 이 정도만 쳐도 아마 그 시간 지나면 뜰 것 같아요. 여기 블로그 지수가 꽤 높은 편이 돼가지고 잘 뜨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위층 누수하자 공사비 청구 문제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그 블로그 내용을 바탕으로 유튜브에 동영상 방송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게 문제 해결을 질의하고 의뢰했던 분에게 성심껏 협상 도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자, 일단 급한 사람은 아래층 사는 사람이죠. 물이 새니까. 이 아래층 사는 사람이 일단 먼저 자기 돈으로 누수 수리를 공사했고, 그 후 법원에 그 들어간 공사비 청구 지급 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같이 한번 있는 사실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가서 부천 지원에 가서 그 접수까지 하는 걸 도와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거 해주면서 뭐 수고비나 이런 거 받지 않고 그냥 제 경험을 얻기 위해서 제가 한 것 뿐입니다. 오늘은 전자소송이 아닌 누수하자 공사비 청구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실제 진행했던 내용을 토대로 처음 지급명령 신청서 서류 양식 찾는 방법부터, 그러니까 이거 지급명령 신청하려면은 그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을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법원, 그러니까 지방법원, 자기 관할 지방법원에 가면은 신청서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 쓰면 되고, 거기 가기 전에 이렇게 이제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찾을 수 있는데, 요거 이제 가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제가 이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그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파일 올려놓은 거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고,
굳이 그 대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법원 들어가 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컴퓨터 새로 바꿔서 그런지 컴퓨터 이렇게 뭐 보안 프로그램 이런 게 자꾸 깔라고 하는데 잘 안 깔리고 오래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받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제 블로그에다 올려놨으니까 이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 같은 거 없는 거니까 마음 놓고 받아가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이 편리하기는 하나 컴퓨터와 법 절차 내용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행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 일반 나홀로 소송 내용으로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이제 그 보통 보면은 이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 공인인증서로 본인이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거기서 공인인증서 인증을 받고 그러고서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데 이 지급명령 같은 거 상당히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프라인에서 서류 제출하는 것처럼 그거를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그대로 제출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그거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고 또 특히 그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나이 좀 먹은 사람들은 드신 분들은 이 컴퓨터로 하다가 뭐가 진행이 안 되고 멈추면 그 다음부터 딱 멈춰버리거든요.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저도 그런 그 경향이 종종 있는데 이게 뭐 컴맹 세대들의 갖는 핸디캡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간을 내서 법원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컴퓨터에서 씨름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것이니까 왜 저렇게 쉬운 전자소송을 놔두고 구닥다리 나홀로 소송을 택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는데 이거는 컴퓨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하는 방송이니까 그렇게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자 부분, 누수 하자 부분의 사진을 확보해 둬야 합니다. 그렇죠.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요즘은 스마트폰 기능이 매우 좋아. 아주 쉽죠. 아래층 주택, 즉 자신의 누수 하자 부분의 중요 사진 3-4장 정도 찍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위층 하자 발생 부분 또는 누수 공사 현장을 공사 시작 전과 시작 후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증거 사진을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먼저 제 블로그 포스팅에서 이미 한번 말씀드렸듯이 공사비 청구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이게 참 그 상식적으로 봐도 오래된 낡은 공동주택에서 위층 그러니까 우리 집 천장에서 물이 새면은 그 위에 사는 집에서 하자가 있어서 물이 새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저기 빨리 그 돈 조금 들이더라도 고쳐가지고 밑에 층 물을 안 새게 해야 되는데 참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든가 또는 무지막스럽게 하여튼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서 좋지 않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보면 이 내용도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그냥 도와드리는 그런 내용을 도와드리면서 경험한 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기본 증거 자료를 만든 다음에 지급 명령서 신청 양식을 다운받으러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그 검색창에다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이렇게 치면은 이런 사이트가 뜨거든요. 여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거기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돼요.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 전자소송 이렇게 검색을 넣으면 서식을 볼 수 있는 대법원 사이트가 표시됩니다. 본 포스팅에도 제가 다운받은 것을 올려놓았으니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셔도 되고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여기 요거 화살표 누르면 다운되거든요. 요거 받아가지고 양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글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 한글이 깔려 있는 분들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또 하나 이제 그 신청서 작성 안내라고 나온 거가 있어서 제가 요건 파일을 펼쳐놨거든요. 요거 이렇게 보면은 지급 명령 신청서 해가지고 뭐 표준 양식, 뭐 대여금, 구상금 해서 종류별로 나와 있어요. 보면은 지급 돈 달라고 하는 그 표시가 이제 채권 표시가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나와 있는데 신청서 작성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제공되는 양식으로 청구 내용에 따라 표준 양식이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의 지급 명령서 신청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사용해서 한 건데 이제 표준 양식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세분화 시켜 놨는데 세분화 시켜 놓은 거는 그쪽 전문가들은 굉장히 쓰기 편한데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인들은 그거 하나하나 찾아서 챙기다 보면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엔 그 대법원이, 그러니까 법원이 많이 그 민주화가 되고 아주 그 시민 서비스 그 자세로 돌아온 부분들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제가 해보기에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식 절차가 조금 틀리더라도 내용이 충실하면은 그대로 작성해서 오면 자기들이 알아서 봐주겠다, 그런 개념으로 이게 아마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게 착안해서 할지 모르지만 처음 해보는 거지만 물론 제가 전에도 한번 해본 것 같은데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요거를 요 청구 내용에 따라 표준 양식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의 지급 명령 신청서 양식을 이용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 요걸 보고서 저도 용기를 얻어서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원인의 청구 내역 요약 뭐 이런 것들, 요것도 뭐 육하 원칙에 따라서 딱딱딱딱 써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개선 근거 요약, 구상권 행사, 대상 채권 등의 표시는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딱딱 채워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여튼 그 누가 봐도 빈칸으로 두거나 적절히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거는 내용에 충실하라는 그런 표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일반인들이 이런 경우에는 내용에 충실하라고 이렇게 좀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의 계산 근거 요약표는 원리금 계산서 등을 지급 명령 신청서에 별지 형태로 첨부하는 것을 대신했습니다. 이게 이제 거기다 한 장에다 다 쓰다 보면 빡빡해지고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금 영수증이라든가 또는 뭐 기타 서류들 있죠. 그 다음에 뭐 등기사항 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지 청구해서 목록 만들어서 내라는 그런 내용으로 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전화번호 뭐 이런 거 하여튼 지금 제가 요 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밑에 다음에도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 그 밑에 뭐 복잡한 내용들은 여기 요 누수하자 원인 인한 지급 명령 이 내용과 별로 같이 적용되는 게 없어서 여기에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제가 지급 명령 신청서 다운받아서 작성해 준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이름 쓰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 지급 명령 신청서는 실제로 아까 제가 올려놓은 서식 파일 있죠? 그거 다운받으면 요거 똑같이 생겼어요. 요거 다운받아 가지고 여기다 이대로 써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취지해가지고 요것도 이렇게 말이 나와 있는데, 금액 부분 있죠? 요 부분만 자기한테 맞게 써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요 금액 부분은 여기 실제로 이분이 여기 들어간 공사 비용이 한 150만원 들어갔어요. 공사하는데, 외벽 방수, 밧줄 타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150, 한 250만원 달래는 거 깎아가지고서 150만원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150만원 들어간 거를 영수증을 받아놨으니까 받고, 그 다음에 은행 계좌로다가 보냈으니까 통장 복사하면은 보낸 날짜 이런 것들이 다 찍혀 나오죠. 돈 주고 받은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건 증거 자료로서 공사를 했니 안 했니 이렇게 할 적에 돈 지급된 사실, 그 다음에 상대방으로 받은 영수증, 계산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청구 취지에 나와 있는 문구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요건 금액은 실제 들어간 금액을 쓴 건데, 150만원에다가 이 소송 비용 있죠. 독촉 절차 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58,600원이 들어갔네요. 보니까. 그래서 송달료가 57,600원, 인지대가 1,000원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이 비용 요거 어디서 산출하는 거는 것도 잠시 후에 제가 또 요거 일러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이제 법률구조공단에 들어가면은 요런 거 산출하는 사이트에 계산, 자동 계산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셔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구 원인 쓰고, 이제 청구 원인에는 요거는 이제 누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을 만들어 쓴 겁니다. 요거는 요 서식에 나와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 이 방송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누수인 경우에는 요거랑 똑같이 베껴서 쓰시면은 통과됩니다.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법원 그 담당 공무원마다 담당관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뭐 크게 무리가 하지 않을 것 같은 거라서 채권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게 뭐냐면 등기사항 증명서거든요. 여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노후주택 위층 누수 보수공사 비용 전액을 채무자를 대신해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사항 증명서에 위층이 나와 있죠. 그 사람이 사는 집을 아래층 본인이 고쳐서, 그러니까 전부 채무자를 대신해 위층 그 사람을 대신해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청구 원인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누수 공사 비용이 150만 원, 그 다음에 누수 공사 기간 및 일자 해가지고서 2019년 8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 했고, 그 다음에 공사대금 지급 일자 해가지고 8월 26일 날 대금 지불했거든요. 요 내용은 통장에 다 찍혀 있어요. 보면은 통장에 찍혀 있고 누수하자 지급 비용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첨부 서류, 그러니까 아까 별지에다가 쓴다 그랬죠. 이 한 장에다 다 쓰게 되면 너무 복잡하니까 첨부 서류가 있거든요. 첨부 서류가 공사대금 지급 계산서 사본, 요거 이제 그 영수증 받은 거 있죠. 요거 복사해 가지고 하나 첨부하고, 그 다음에 누수 하자 공사 비용 청구 내용 증명서 화본, 이거 내용 증명 보낸 거 있죠. 그거 뒀던 거 그거 복사해 가지고 하나 첨부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 누수 공사 부위 공사 내용 사진 첨부, 공사를 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아까 그랬죠. 사진 다 찍어서 남겨놓으라고. 그래서 그 사진 그거 프린터로 출력해서 그 첨부하고, 그 다음에 이 지급 명령 신청서 요 서류 있죠. 요 서류 지금 나온 거 요거를 원본 하나에다가 사본 세부를 추가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두 4부인데, 그래서 지급 명령서 사본 세부를 여기다 첨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 지급 내역 해가지고 이분의 경우는 기업은행으로 계좌 송금했거든요. 그거를 사본을 한 부 첨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이 이제 자기 가족 중에서 신청하는 걸 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채권자 그 아래층 사는 분 주민등록 등본을 하나 띄어서 첨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요 당사자 표시, 여기 보면은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가 있거든요.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전부증명서 요걸 2개를 띄었어요. 각자. 그래서 거기가 302호고 202호거든, 밑에 사는 사람은. 그래서 소유권자가 표시된 부분을 쓰니까 결국은 이 당사자가 그 공적인 서류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이 신청인 해가지고 2019년 10월 정누구 누구씨가 전화번호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이렇게 이제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위와 같이 지급 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일단은 신청서를 다운받아 몇 번씩 고쳐 쓰다 보면 자연히 적절한 수정이 되어 완성될 것입니다. 이거 서류 작성하는데 처음부터 한 번에 잘 쓰는 사람 없거든요. 이거 뭐 글쎄요, 그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이 일을 서류 대행을 하는 법무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걸 업으로 삼기 때문에 한 번에 딱 잘 쓸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이거 평생 한번 써볼까 말까 한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한 번에 이걸 잘 쓰겠어요. 뭐 틀리고 계속 그러거든요. 컴퓨터 한글 열어놓고서 제가 올려놓은 이 자료 이거 복사해가지고 100개 쓰고 하다 보면은 자꾸 거기서 그 힌트가 생각나거든요. 그때마다 수정해가지고 싹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쓴 겁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요런 부분들은 이제 그래가지고 다 서류 작성해가지고 법원 창구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미진한 부분들은 법원 접수 창구에서 접수 담당 공무원이 친절히 도와줍니다. 요즘에 법원 그 담당관님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가면은 그게 좀 틀리고 그러면은 아주 친절하게 잘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보면은.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뭐 사람이 많이 밀리고 그러면 그분들도 이렇게 못 해주겠지만 한가한 시간에 가서 그런지 항상 법원 가서 제가 어떤 그 업무를 보거나 그럴 일이 생겼을 때 가보면은 이분들 정말 친절해요, 보면은. 그래서 법원 분들 여기다 뭐 별 몇 개 주라면 별 한 5개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친절하게 잘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여기 갈 적에는 꼭 가져가야 되는 게 그 도장 가져가셔야 돼요. 신청인의 도장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법원은 우리 보통 보면은 그 관공서 있죠. 뭐 구청, 시청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도청. 이런 관공서에 가면은 사인으로다가 이 저기 서류 수정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는데 대한민국 법원은 아직까지 도장 아니면은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막도장이라도 반드시 거기 그 신청서에 찍은 도장 있죠. 그 도장을 꼭 휴대고 가셔가지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 그 자리에서 그분이 일러주시는 대로 이제 수정하고 나서 거기다 도장 찍으면 되거든요. 물론 수정할 게 너무 많으면 다시 써야겠지만 한두 가지 간단한 것들이라면 이렇게 수정하면 바로 그날 접수까지 마칠 수가 있거든요. 다음은 별도 첨부 서류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왔었죠. 공사대금 계산서, 요거 공사대금 영수증, 요거거든요. 요거는 원본을 넣어도 되고 사본을 넣어도 되고, 공사대금을 공사업자에게 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통장 적요란에 누수하자 공사비라고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송금을 할 적에 그 내용을 써놓는 거, 이름을 갖다가 이게 무슨 명목으로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거기다 누수하자 공사비라고 쓰면은 법원 그 담당관이 이거를 볼 적에 이거 누수하자 공사비로 돈을 보냈구나 하고 빨리 알아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나한테 유리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본인한테 유리한 거니까. 그 다음에 먼저 보낸 내용 증명이 있으면 원본의 복사본, 그러니까 우체국 관리 기록 번호가 찍혀 있거든요. 내용 증명에는 보면은 그게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거. 그 다음에 공사한 부분 찍어 놓은 사진을 프린터로 출력할 거. 이거 뭐 프린터로 출력하는 건 잘 되고 안 되면 뭐 잘하는 분들한테 가서 출력을 부탁해 가지고 A4 용지에다가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 완료한 후에 복사본을 세부 추가로 더 만들어서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오늘 강의에는 이제 이게 세분지 몇 분지 몰라가지고 원본만 들고 왔다가 거기 구내에 있는 어디야 편의점에 가서 한 부에 100원씩 주고 그러고서 복사해가지고 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미리 집이 컴퓨터에서 출력해가지고 가면 좋겠죠. 못한 뭐 몇백 원이라도 안 들어가니까. 만일 가족 중에서 다른 사람이 대리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 등본 등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부부인 경우에는 남편이 할 수 있고 아내가 할 수 있고 또는 자녀가 해줄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을 받아가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형제 자매인 경우에도 가족 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신청서를 받아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표시를 위한 그러니까 전부증명서, 당사자 표시를 위한 위층 아래층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요게 요즘에 이름이 바뀐 거거든요. 그전에는 등기부 등본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등기부 등본이 요즘에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바뀌었어요. 이 명칭이. 그래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아래층 위층 두 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은 이 심사관이 보기가 굉장히 편리하겠죠. 이렇게 지급명령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들을 다 작성해 놓고 소송가액 산출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갑니다. 제가 이제 네이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해가지고 키워드 놓고 여기다 검색을 넣으면은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여기를 클릭해서 누르면은 이 초기 화면이 이렇게 떠요. 초기 화면이 뜨는데 초기 화면 오른쪽 하단 부분에 소송비용 자동 계산이라는 요런 칸이 있어요. 여기 누르면은 이제 들어와서 여기 누르면은 소속가액을 계산하는데 소송비용 계산이 있죠. 그래서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요 부분인데 여기다가 여기 지금 공사비용이 청구 금액이잖아요. 여기 150만 원을 집어서 써놓고 지급명령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줬어요. 그러고서 원고 한령 피고 한령 해가지고 계산하게 누르니까 숫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은 인치대 1,000원, 송달료 57,600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기본 송달료인데 송달이 한 번에 되게 되면 이거 아마 환불될 겁니다. 일부 송달료 빼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제 이렇게 소송가의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이 수치를 지급 명령 신청서 도촉 절차 비용란에 적어놓고 신청서 작성을 완료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신청서 작성은 쉽죠? 신청서 첨부 서류에는 보면 아까 제가 이제 별도 첨부되는 서류가 있다 그랬죠. 신청서에 기록한 순서대로 여기 보면은 신청서에 뭐 1번, 2번, 3번 제가 번호 매겨놨어요. 각각의 상단, 좌측 상단에 1년 번호를 부여해서 순서대로 편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호 쓴 대로 1번, 2번, 3번, 4번에서 좌측 상단에 표시해가지고 편철은 그러니까 순서대로다가 해서 딱 묶어준다는 얘기죠. 이제 이 서류들을 지참하고 관할 지방법원 민원 신청과로 갑니다. 저는 이제 그 같이 부천 지원으로 갔어요. 서류 간략 심사를 위해 담당관에게 건네주면 기본 내용들을 쭉 훑어보고는 큰 하자가 없어 보이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군의은행에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받아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은행에 가면 되는 거죠. 그때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서 이렇게 이제 그 송달료 납부서하고 그 다음에 인지현금 납부서 요거 두 양식을 교부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쓰는 거죠. 뭐 이제 법원이 부천지원이고 이름 쓰고 금액 아까 57,600원이죠. 요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송달이 6번까지 보내는 비용인데 여기에 만약에 한 번에 갈 경우에는 송달료가 남게 되죠. 요거를 요 계좌로다가 환급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계좌번호를 여기다 적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돈이 남아 여기 환급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인지대는 뭐 1,000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써서 내린 대로 냈거든요. 그러면은 은행에서 은행에서 자기네가 뭐 뒷장 하나 뜯어갔든지 자기네 보관용 하고 여기 보관용이네 보니까 법원 제출용, 은행 보관용에서 지난 장씩 갖고 나눠 주거든요. 요거 가지고 다시 창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이제 가면은 그 사람이 많이 밀려 있으면 뭐 호출 그 번호표 뽑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고 납부하고 이제 납부 영수증 가지고 다시 그 민원 접수 창구로 가서 담당관에게 제출하면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작성 내용을 훑어보고는 수정할 것이 있으면은 연필로 지적해줘 수정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틀린 거 있죠. 그래서 이게 많이 틀리면 다시 해오라 그러는데 이게 금액도 150만 원밖에 안 되고 또 틀린 거 뭐 대수롭지 않은 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연필로 찍 그려주고 위에다가 연필로 써줍니다. 그러면 거기다 찍은 데다 돌려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볼펜으로 찍 긋고 볼펜으로 깨끗이 쓰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도장 찍어줍니다. 본인 도장 찍어주거든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수정 이제 완료 후 제출하면 인지대 영수증에다가 이제 그 영수증 또 있죠. 두 장씩 더 받았으니까 사건 번호 부여된 것을 적어서 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그 전화번호 있죠.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그 전화번호를 거기다 적어줍니다. 중간에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라고. 참 이 법원에서 그 담당관이 담당 부서 자기 전화번호까지 적어주는 거 보면은 정말 엄청나게 민주화된 겁니다. 정말 진짜 요즘에는 법원 가면 일보기 참 편합니다. 여기까지 누수하자 공사대금 지급 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및 관할 법원에서 접수하는 과정을 있던 그대로 포스팅 해봤습니다. 물론 이분고 도와드리면서 수고료는 한 푼씩 받지 않았습니다. 수고료 안 받고 했습니다. 그냥 저도 경험 삼아 한번 해봤을 뿐입니다. 이 일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얼마까지 이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법원에서 그 판정을 하기 전에 그 아까 그 복사해서 내부 모두 세부 합쳐가지고 내부가 들어갔잖아요. 그 중에 한 부가 송달돼서 우편으로 그 채권자 그러니까 이제 위층 그 사람한테 아마 전달될 겁니다. 송달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그걸 보고서 이분은 자기는 혹시라도 부당하다가 생각하면은 이제 이의 신청을 법원에다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뭐 이의 신청 해봐야 위층에서 오래된 집에서 물이 새는데 고쳐주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이의 신청 해봐야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마 일반적일 겁니다. 보면은 정상적인 그 판결이라면은. 그래서 이제 뭐 혹시라도 이의 신청해서 비용에 대한 거는 혹시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너무 비싸니 싸니 하는데. 근데 그 비용 들어간 것도 근거 자료가 확실하고 또 실제로다가
누구를 불러다가 그 사진에 올려놓은 만큼 공사를 하게 되면 한 250만 원 달라 그러거든요. 깎아서 150만 원에 한 건데. 그러니까 이분은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물론 제 판단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제 해서 지급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때 이제 이 지급 명령은 그 판결문과도 효력이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지급 명령서 들고 찾아가서 공사대금 주십시오 했는데 그때까지도 나 못 주겠어 하게 되면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지급 명령서를 터잡아서 그때 이제 경매 신청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돈 150만 원 때문에 경매 기입 등기되고 경매 낙찰자들이 그 강제 경매에 당하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발생하는 건데 대개 보면 이 지경까지는 안 가고 그 정도까지 갔으면은 이제 협상도로입니다. 뭐 150만 원이 너무 비싸니까 뭐 좀 깎아달라는 등 뭐 반만 내겠다는 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하기 전에 미리 협상이 잘 돼서 이분이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러기 전에 돈 그 헌 거 중에서 한 절반 정도도 못 되게 아마 되지 않을 만큼 작은 금액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당장 밑에 층에 물이 새고 막 이러니까 그럼 우리 돈 같이 보태서 내자 그랬는데 이분이 위층 사는 분이 알았다고 그럼 자기 돈 내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 저기 뭐 고치고 나니까 뭐 재건축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못 내겠다고 이렇게 버팅긴 이런 케이스거든요. 이게 보면은. 근데 실제로 뭐 재건축 오래된 그 주택들 재건축이 그렇게 하루 이틀 만에 되고 그러는 게 별로 없거든요. 재건축 얘기 나오고 몇 년 지나서 재건축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좀 어떻게 보면은 작은 돈 가지고 협상을 잘할 수 있는데 굉장히 나쁜 수를 둔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을까 보는데 물론 이제 그 지급 명령 신청서가 어떻게 완결돼 가지고 지급 명령이 떨어질지 그때 가서 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은 제가 그 제 블로그에다 올려놓은 거니까 그 블로그 내용 중에서 보면은 제목에 보면은 많기도 하다. 제목에 써놨네 보니까 제 블로그가 중앙공인중개사고 위층 누수하자 공사비 지급명령 신청 방법 이렇게 해놨거든요. 요 내용대로 아마 요거 그 저기 키워드에다가 네이버 키워드에다가 검색창에다가 누수하자 공사비 지급명령 요까지 요 정도만 써놔도 아마 잘 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는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몇 시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 검색이 안 걸리고 있는데 이거 제가 올리자마자 블로그 올리자마자 지금 방송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걸 확인을 아직 못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렇게 지금 한번 실험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누수하자 지급 명령 쳐볼게요. 그래서 누수하자 지급 명령. 그래서 검색 한번 해볼까요? 네, 블로그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안 뜨네요. 아직까지 안 뜨네요. 이게 누수하자 지금 블로그 지수가 약한 건지 이게 아직까지 안 뜨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안 뜨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검색에 걸리는 게 네이버에서 보통 보면은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어떤 때는 뭐 한 6시간, 10시간 넘어서부터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날 걸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걸리는데 아까 말한 대로 누수하자 지급 명령 뭐 이렇게 해서 그 제목을 해가지고 한번 키워드 치시면 그 내용이 뜨거든요. 거기서 다운받아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그 내용이 있으면은 준비해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